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지난 10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철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에 무려 약 3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사회 기반 시설이 경제 성장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건설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 토목환경공학과를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시죠. 정동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온라인의 학과 길잡이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분은 현재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이강호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4학년 이강호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짧은 영상으로 토목공학이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분야다라는 소개가 나오긴 했는데요. 먼저 토목공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토목환경공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네, 토목환경공학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토목환경공학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평소에 토목공학과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토목공학과와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변춘 선생님, 이번에 오시는 길에 차를 타고 올 때 어디 위를 달리고 오셨나요? 도로 위를 달려서 왔죠? 그렇죠. 네. 도로도 네. 토목공학의 한 분야입니다. 예. 그리고 산이 있을 때 산을 이렇게 둘러왔나요? 산을 뚫고 왔나요? 터널을 통과해서 왔죠. 그렇죠. 네. 터널 또한 토목공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다리를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런 다리, 그리고 항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멀리 갈 수 있는 공항 같은 시설들을 다 토목공학과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도시와 사회가 지금처럼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설, 그리고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토목공학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배우는 학과다라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토목하면 건축이 또 같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건축학과는 이전에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토목과 건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필요합니다. 자,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그리고 토목공학과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내외관의 디자인을 기획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도면을 만드는 학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만들 때 필요한 골조, 뼈대, 하중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시공을 하고 만든다라는 측면에서는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네.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목공학과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자, 건축공학과는 작은 건물이라면 토목공학과는 큰 빌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만, 도로, 터널, 그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기반이 되는 것에 대한 설계, 그리고 축조, 관리 방법을 배우는, 즉 공공시설물을 만드는 학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축에 비해서 토목공학이 다루는 분야가 규모가 좀 큰 공공시설이 대부분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자리하신 이강호 학생은 어떤 이유로 이 토목환경공학과를 지원했나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의정부에 살았었는데 의정부를 가로지르는 중랑천이라는 천이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항상 부르는 무지개 다리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리가 이제 밤이 되면은 항상 무지개빛이 났었는데 이게 너무 이쁘고 좀 눈에 들어와서 저도 이렇게 무지개 다리처럼 이쁜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토목과에 지원을 했고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로맨티스트입니다. 무지개 다리. 그 멋진 다리에 감동을 받아서 이강호 학생의 꿈이 생긴 거군요. 네. 실제로 이제 토목환경공학과에 입학해서 공부해 보니까 어땠나요? 실제로 공부를 하는 거는 이제 수능 준비를 때문에 공부하는 거랑 좀 많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제가 공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학과 물리를 계속 하는데 수능에서는 답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편인데 대학교 와서 이제 하게 되면은 계산기를 사용해서 좀 복잡한 답을 구해야 돼 갖고
그게 처음에는 제일 황당하면서도 힘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제 교재가 원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영어를 좀 많이 못하는 편이었는데 과제를 풀라고 책을 딱 폈는데 못 풀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못 읽어서 못 푸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대학교 갓 입학해서 책이 영어여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구나. 네. 저한테 연락하셨으면 제가 바로 원어민 만들어드려요. 대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원서로 공부하고 또 특히 공대 학생들은 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과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토목공학과에 입학하고 나서 초반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 일례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면접 때 토목공학과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물을게요? 교수님이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교수님이 보통 물어야 되는데 어. 학생이 토목공학과를 모르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교수님에게 토목공학과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토목공학과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캐치하시는데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보통 토목공학과라고 하는 공사 현장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게 떠오르죠. 그렇죠. 그런데 학교를 가보면 수학과 물리에서 운동 역학 같은 부분에 대한 공부와 수많은 수식과 수많은 어려운 과제에 대한 해결을 막 하고 있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1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이 일반인들이 이 토목공학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이기도 한데요. 강호 학생 느끼기엔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토목환경공학과를 다닌다 그러면 대부분 육체노동자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3D 업종에서 종사를 하는. 근데 절대 이제 과 내에서 배우는 내용을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저희도 이제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거동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설계를 하는 저희도 사무직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토목 기술자를 건설 현장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 토목공학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토목공학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수학과 물리 과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요. 강호 학생, 이 토목환경공학과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는 기초 과목을 배웁니다. 기초 역학들을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역학, 재료역학, 이제 유체역학, 토질역학, 구조역학 등을 배우고요. 이제 수학과 물리는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네.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토목학과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느끼는 콘크리트 구조 설계라는 과목을 배우고, 이제 4학년 때는 이거를 실무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설계 과목들을 주로 배우는데요. 이제 강구조 설계, 교량공학, 상하조조 설계, 기초 설계 등 그런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커리큘럼을 이제 들어보니까 역학이나 설계 과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토목환경공학과를 소개하면서 지금 물리, 수학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그렇다면 수학이나 물리를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할까요? 사실 들어와 보시면 입학해 보시면 수학과 물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동과 역학에 대한 공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기초교육을 튼튼하게 하시면 되는데 혹시 못하더라도 입학을 하시면 1학년 동안에 수학과 물리, 화학과 컴퓨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쑥쑥 자랄 거니까 겁내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호 학생은 고등학교 때 물리나 수학을 잘하는 편이었나요? 저는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원서 교재가 많이 힘들었다고 영어를 많이 공부 안 했는데 대신 좀 수학과 물리 과목은 좀 남들보다 자신 있어 하는 그런 과목이어서 그렇군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학 과목에서 특히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공대든 다 똑같기 때문에 네. 무조건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토목환경공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찾아가 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를 찾았습니다.
전산구조공학 수업은 전공 수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요. 주로 다루는 구조역학 부분이 토목공학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건 우리가 정적인 해석을 한 거죠. 동적인 해석도 물론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토목 구조물로 도로와 교량, 댐, 발전소 등이 있는데요. 구조역학은 이러한 구조물에 외부 힘이 가해질 경우 구조물이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밝혀내는 물리학 분야입니다. 구조역학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조 해석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학과 물리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수학 지식이 일단 기본으로 있어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고, 대부분 내용들이 물리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물리를 모르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1학년 때 배운 게 정력학이라 있는데 그게 왜 배우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배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토목과 내가 생각했던 토목이 맞나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학년이 되면서 좀 더 고차원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제 정력학을 왜 배웠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만족하는 것 같아요. 오늘 지형정보공학 수업은 드론을 이용한 야외 수업입니다. 3차원 데이터를 바로 획득을 하고 영상 데이터를 같이 획득을 해서 3차원 데이터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형정보공학은 국토 공간상에 존재하는 각종 위치와 공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교통, 환경, 지도, 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드론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광학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 등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날아가 시설물의 균열이나 변형 등을 모니터할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입니다. 지은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노후화에 들어가는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면서 오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그런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목 분야에서도 그쪽으로 이제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런 장비들을 가지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취득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저런 장비들에 대한 사용의 요구와 연구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표가 한창인 이 수업은 콘크리트 구조 설계 수업인데요. 건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 콘크리트를 이용해 직접 구조를 설계해보고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제가 발표한 과제는 지금 기초라는 구조물인데요. 이 기초라는 구조물은 건물이나 구조물의 하중을 땅속에 분산시켜주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이런 구조물이 그냥 땅에 올라가게 되면 땅이 연약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 구조물을 설계하여 이 건물 시공하기 전에 먼저 해주는 작업입니다. 학생들은 2학기 설계 수업에 들어가기 전 1학기에 콘크리트 실험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토목환경공학과 학생들이 꾸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어 봄으로써 콘크리트라는 재료의 특성을 배우는 실험인데요. 콘크리트에 힘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의 무게까지 버틸 수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등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설계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인 구조물 설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실험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나고 결과 발표를 했을 때 이제 그래도 내가 이런 거는 배우고 이런 걸 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지금 과제하면서도 교수님이 지금 매 학생마다 조건을 다 다르게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하고 나면 이제 발표를 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랑 크게 다르진 않구나 하면서 내가 틀리게는 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 뭐 그런 걸 많이 느끼게.
공공시설물의 설계와 안전한 시공, 그리고 운영 관리까지 배우는 토목환경공학과.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만든다는 보람, 성취감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학과입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요구가 계속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것도 있고요. 뭐 재해, 뭐 특히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이제 시설물을 유지하고 뭐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분야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수요는 뭐 꾸준히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뭐 그걸 위해서 많은 연구 발전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와, 학생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네요. 강호 학생, 이 토목환경공학과가 공부해야 될 양이라든가 과제가 많은 편인가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4학년인데 작년 3학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한 학기에 이제 수업을 선택을 해서 듣는데 제가 6과목을 전공 과목을 들었어요. 6개의 전공 예. 수업. 전공 과목을 그렇게 들었는데 각 전공 과목마다 일주일에 과제 한 번씩, 시험 한 번씩 이렇게 있으니까 네. 분명 일주일은 7일인데 7일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어. 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과 약속도 안 잡고 많이 공부 제일 열심히 한 기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공부하는 양, 과제가 많으면 힘들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또 배우는 것도 많죠. 네. 네. 선생님, 이 토목환경공학과는 실습이나 실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실습하기가 쉽지 않은 학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댐을 만든 데 있을 때 막 가서 강호야 가서 물 막아, 춘수야 가서 콘크리트 가져와, 이게 안 되죠. 그리고 다리를 놨는데 강호 씨 가서 저기 철근으로 잡고 있어요 하고 우리 춘수 씨 밑에 하중이 있으니까 받치고 서 있으세요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실습 자체가 불가능한 면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실험. 네.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교량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무거운 트럭이 지나갈 경우, 그리고 태풍이 올 경우,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경우, 지진이 날 경우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예측을 해서 어떻게 운동량들이 변하는지를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측과 그걸 바탕으로 한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고 그것이 잘 돌아가게끔 안정 설계까지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살펴보면 10에서 한 15% 정도가 실험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강호 학생 했던 실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 있다면요? 작년에 3학년을 보내면서 6과목의 전공을 들었다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콘크리트 구조 설계를 배우는데, 그때 그 콘크리트 구조 설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큰 볼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길이가 3m 정도 되고 무게가 300kg 이상 나가는 좀 많이 큰 보였는데, 거기에 이제 하중을 또 줘야 되는데 10톤 이상의 하중을 줘야 돼서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하고 스케일 규모가 큰 실험이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했던 실험 중에 제일 크고 이렇게 위험하고 계속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네, 대화를 나눌수록 점점 더 매력적인 학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호 학생은 이 토목환경공학과만의 매력이랄까요?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토목환경공학과의 매력이라면은 아무래도 큰 규모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큰 규모에 관련돼서 이제 실험을 하거나 배우다 보면 저도 이제 같이 커지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커요. 네, 아니 스튜디오에 큰 기둥이 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외소해 보이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주는 거 아니죠, 이거? 좀 많이 먹어. 선생님, 이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향후 어떤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가요? 예,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기업에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규모의 전문 실험하는 곳에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기업에 이렇게 또 많이 진출합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토지공사, 그리고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같은 곳에도 우리 학생들이 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더 공부를 해서 대학교 교수가 되거나 혹은 국책연구원으로서 진출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토목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자격증들을 주로 준비하나요? 4학년이 되면 학생들에게 토목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설계나 시공 분야에서 더 종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이론적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토목기사 1급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향후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따기 위해서 너무 그쪽에 같이 계속 자격증만 준비하기보다 지금 학부 과정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곡차곡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배워서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현업에서 활약 중인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한 졸업생이 영상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고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댐, 상하수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계획, 설계, 시공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토목설계팀으로 토목사업본부 내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입찰 설계와 실시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공학은 공사 금액이 몇백억에서 몇천억, 몇 조 원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들입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해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한 구조물들이 완공되어서 사회 기반 시설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졸음쉼터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목공학과는 유체역학, 구조역학 등 기초물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물리 공부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으니 영어 또한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토목 기술인을 꿈꾸는 우리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토목환경공학과에 지원하려면 어떤 자질이나 적성이 있어야 할까요? 네, 생각을 해보면 3가지 정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가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어떤 봉사정신이 좀 투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팀워크와 프로젝트 정신, 협력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숫자에 예민해야 됩니다. 숫자. 왜 그러냐면 장대 교량을 하는데 케이블이 받칠 수 있는 하중이 1000톤 정도가 되는데 그걸 잘못 표기해서 100톤이라고 했을 경우에 공 하나를 빼고 실수해서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무너집니다. 못 견뎌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만큼 작은 숫자, 아주 큰 숫자죠. 그건 차이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좀 가장된 면이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집중력과 관찰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목공학에서 다루는 시설들이 대부분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는 학생들이라면 더욱 기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강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공부만 잘하는 사람은 이제 토목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남들과 잘 어울리는 친화력이나 아니면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이 이 토목환경공학과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밝습니다. 토목 밝습니다. 왜 밝은지 제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시대의 요구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풍력, 조력, 태양력 발전과 같은 대체 에너지, 즉 환경에 오염을 주지 않는 어떤 발전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즉 무인 자동차가 계속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고 방지, 스마트 하이웨이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기술 발전에 따른 토목공학과가 해야 될 일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대처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대처, 지진 최근에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태풍을 한번 이번에 크게 와서 많이 또 잠기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물에. 그리고는 쓰나미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충분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또 예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측과 그 예측에 맞는 설계, 시공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토목공학과가 역할이 크고 마지막으로 통일됩니다. 북한에 가서 토목공학에 우리가 인류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토목공학과 학생 여러분, no worry!
Don't worry. 제가 영어 쌤입니다. Don't worry. 가서 일할 곳이 많습니다. 네.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토목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할 일이 많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강호 학생이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이제 학생들 대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스펙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술 동아리를 했는데 구조 관련돼서 학술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구조 관련 학술 동아리를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공모전이나 아니면 취업 관련돼서 정보를 같이 모으거나 공유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제 학술 동아리에서 그 토목학회에서 준비하는 이제 구조물 경진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좀 수상을 해가지고 깨알 자랑을. 깨알 자랑 해도 됩니다. 멋있어요. 제 첫 공모전인데 좋은 수상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강호 학생 졸업하고 어떤 꿈 갖고 있나요? 그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그 의정부에 있는 무지개 다리보다 이쁜 다리를 제 이름을 달아서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어서 네. 저는 시공사를 가서 제 이름 단 다리를 꼭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이강호 다리를 만날 수 있기를 네, 기대합니다. 희망합니다. 진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목환경공학과를 지원하려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많은 신입생들을 만났는데 그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과 토목을 잘 구분을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용을 하는 것을 만들고 토목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길과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꼭 알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목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길을 만드는 학과다라는 멋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학생 여러분, 토목공학과에 대해서 오늘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토목공학과에 오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셔서 어떤 직종에서 보수를 어느 정도 받는지에 대한 이성적 판단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 모셨던 우리 학생 같이 어떤 무지개 다리 혹은 자기만의 다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감성적 부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연결이 돼야 여러분들 하는 일이 더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 토목공학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목환경공학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들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이 토목입니다. 또 경제 성장을 이끌어주는 산업의 견인차 역할도 하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이 토목환경공학과에 지원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강호 학생 그리고 정동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